자, 2019학년도 6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제가 늘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역시 뭐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기간상 물어보는 겁니다. 자, 세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 갑 같은 경우는 원래 기성세대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해요.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젊은 세대를 이걸 배우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자, 사회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 체계가 어떻게 됐대요? 역할 체계가 무너졌대. 그래서 사회가 지금 제 기능,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상호 우존성이 존재하는데 그 상호 우존성, 연결성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약화돼가지고 세대 갈등이 나타난다. 역시 뭐예요? 기능론이죠, 기능론. 그 사회 각 부분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수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기능론이 되겠고요. 자, 을 보시면 여러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자,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 끝났죠. 주관적 해석, 의미 부여. 무슨 론? 상상론이 되겠습니다. 자, 을은 상상론. 자, 병 같은 경우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의사결정권을 행하는 기성세대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젊은 세대가 진입하고 성장하는 걸 가로막고 있어서 세대 갈등이 나타난다. 그 이제 뭐예요? 자, 기득권을 가진 중년층이 젊은 세대가 성장하는 걸 가로막고 있다. 역시 갈등론이 되겠죠. 그래서 갑은 기능론, 을은 상상론, 병은 갈등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관점은 뭐였죠? 아까 기능론이었죠. 자, 갑의 관점은 기능론인데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건 무슨 론이에요? 이건 상상론이죠. 자,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을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자,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봤는데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상호 보완적 역할. 사회 각 부분이 서로 각각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서로 보완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예요? 유기체론이에요. 유기체론. 사회는 생명체 같아가지고 우리 생명체들도 신체 각 부분이 서로를 보완해 주듯이 사회도 서로 각 부분들이 보완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체론을 기반에 두니까 이건 무슨 론이에요? 기능론이죠, 기능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까 의미부여라고 그랬잖아요, 의미부여. 을은 관점이 뭡니까? 상상론이죠. 그래서 상상론이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자, 굉장히 많이 낚입니다. 왜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상호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선생님 여기도 상호라는 말이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의 관계, 사회 어떤 그 각 부분의 관계라는 건 의미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뭐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의존적, 상호 보완적 역할은 기능론만 해당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상호 보완적 역할 이렇게 나오면 기능론이다. 자, 병의 관점은 무슨 론? 아까 봤던 갈등론이죠. 갈등론. 갈등론은 갈등을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그렇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갑의 관점은 4번.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여러분,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이 간과하죠. 개인을 중시하는. 상상론이 그러겠죠. 상상론. 근데 갑의 관점은 기능론이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습니다. 5번. 병의 관점은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의 필요성. 자,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의 필요성. 요거는 지금 처음 보시죠? 자,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차등 보상이란 건 뭡니까? 차등이라는 것은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차이나게 준다는 거예요? 차이나게 준다는 거죠. 이 차등이라는 거는 불평등하게 준다는 거예요. 차이나게 준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차등 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기능론은 아까 유기체론이잖아요. 유기체론. 사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근데 유기체의 제 신체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체를 생각해 보시면 그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머리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제 하품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발 뒤꿈치 이런 데는 이제 뭐 그렇게 산소가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각질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머리가 발 뒤꿈치보다 산소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발 뒤꿈치에서 산소를 가져가 버리면 머리에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체에서는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산소가 가는 건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하고 분배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게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 차등 보상해야 된다고 봐요. 중요도에 따라 차등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도에 따라 차등 보상이 필요해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근데 갈등론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차등 보상을 하면 갈등론에서는 그거는 뭐예요? 박탈감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갈등론에서는 차등 보상이 왜 일어난다고 볼까요? 지배층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지배층에게 더 많이 분배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의롭다, 부정의하다. 부정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론은 결국에 차등 보상은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만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기능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 같은 경우는 갈등론이니까 이제 뭐 그렇게 강조할 리가 없겠죠. 자, 선지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